결혼식 한 달 전, 저는 청첩장을 찢었습니다.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수록 사라지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혼보다 더 무서운 걸 보게 됐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현우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만난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우가 주머니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계산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은 상자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왜?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현우도 웃었습니다. 열어봐.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싫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놀랐어. 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하자.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현우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직원이 타이밍 좋게 물컵을 내려놓다가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괜히 반지를 돌려보다가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나 프로포즈 받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진짜? 아이고. 곧 아빠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현우 어디 있어? 아빠. 언제 밥이나 먹자고 해. 친구들 단톡방에도 프로포즈 반지 사진을 올렸습니다. 야, 진짜 결혼하네. 부럽다. 현우 성공했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날은 답장 하나하나가 괜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몇 번이나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반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혼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 상대보다 먼저 제 모습을 보게 될 줄은요. 예식장 상담은 프로포즈 후 2주 뒤였습니다. 상담사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호텔홀입니다. 사진이 넘어갔습니다. 이쪽은 가든 예식이에요. 저는 사진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오빠. 응. 이거 예쁘다. 잔디 위 예식장이었습니다. 현우가 화면을 봤습니다. 상담사가 웃었습니다. 요즘 많이 하세요. 저는 괜히 신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순간 정말 그 장소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우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굳이? 왜? 어차피 계약할 건데. 그래도 둘 다 보고 정하면 좋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잖아. 상담사가 같이 웃었습니다. 신부님들 대부분 그러세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실 저 말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호텔홀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상담사는 축하한다고 말했고 현우는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할 거야.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올 때만 해도 저는 예식장 사진을 엄마에게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지수 씨. 네. 이번 프로젝트 해볼래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이 웃었습니다. 잘 되면 승진 후보로 올라갈 수 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곧바로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프로젝트 맡을 수도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축하해.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괜히 메신저 창을 다시 열어봤다가 닫았습니다. 저녁에 현우를 만났습니다. 오빠. 응. 잘 되면 승진할 수도 있대. 현우가 웃었습니다. 지금 축하해야 하는 거야? 아직은 아니지. 그래도 좋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욕심나. 말하면서도 조금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뉴판을 넘기다가 같은 줄을 2번 읽을 정도로요.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같이 하면 되지. 안 힘들겠어? 힘들겠지.
그럼 하나만 집중하는 게 낫지 않아?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잔소리도 아니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매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만 하지 마.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였습니다. 프로젝트 일정표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사 메신저 창을 열었습니다.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말 일정은 최대한 조정해 보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원래 쓰려던 문장은 달랐습니다. 주말에도 가능하니 맡겨주세요. 그런데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승진보다 결혼 준비를 먼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오늘 진짜 나오는 거지? 또 취소하면 손절이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갈게. 약속 장소에 입고 갈 옷도 미리 꺼내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다들 바빠져서 날짜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2번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릴 뻔했지만 이상하게 조금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약속 2시간 전.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뭐 해? 읽음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들 단톡방이 울렸습니다. 나 출발. 나도. 지수는? 휴대폰 화면이 계속 켜졌습니다. 저는 현우 채팅창과 친구들 단톡방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현우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왜? 저는 바로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바빠? 를 쓰고 지웠습니다. 기분 안 좋아? 를 쓰고 지웠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친구 수진에게 개인톡이 왔습니다. 너 또 안 오는 거 아니지?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갈게. 하지만 지웠습니다. 잠시 뒤 다시 썼습니다. 미안. 오늘 못 갈 것 같아. 몇 초 뒤 수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또? 잠시 후 하나가 더 왔습니다. 알겠어.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단톡방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현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잠시 뒤 현우가 답했습니다. 응.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SNS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식당 안. 친구들 5명. 빈 의자 하나. 누군가 장난스럽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약석 지수. 평소 같으면 웃었을 장난인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좋아요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친구 모임 단톡방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예전에는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누가 저를 밀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저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제 생각보다 현우의 반응을 먼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가구를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쇼룸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밝은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고 곳곳에 꾸며진 거실들이 실제 집처럼 보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신혼집 준비 중이세요? 현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직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소파에 앉아보고 식탁도 만져보고 서로 취향을 이야기하기도 했으니까요. 현우는 쇼룸 한쪽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보더니 괜히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거 사면 맨날 여기서 잘 것 같은데. 그럼 침대 왜 사? 손님용으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크림색 패브릭 소파였습니다. 햇빛을 받으니까 색이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앉아봤습니다. 와. 현우가 웃었습니다. 좋아? 응. 저는 손으로 팔걸이를 쓸어봤습니다. 이거 예쁘다. 그때 직원도 다가왔습니다. 인기 많은 모델이에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신혼부부 선호도가 제일 높습니다. 저는 괜히 더 마음이 갔습니다. 우리 집에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현우는 가격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관리하기 힘들겠다. 왜? 금방 더러워질 것 같은데. 커버 씌우면 되잖아. 직원이 바로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은 세탁도 쉬워요. 그런데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가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맞은편 회색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응. 너무 딱딱해 보이는데. 가구는 오래 쓰는 거잖아. 현우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매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상담받던 다른 커플이 보였습니다. 여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하자. 진짜? 응. 둘은 웃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저는 잠깐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이미 회색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결정이 끝난 사람처럼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하죠. 직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부님은 어떠세요? 저는 크림색 소파를 한 번, 현우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 소리가 났습니다. 쇼룸을 나서는데 현우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 안 할 거야.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현우는 새 소파에 어떤 쿠션을 둘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유리문이 닫히기 직전 크림색 소파가 다시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별일 아닌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무언가를 고를 때 저는 먼저 현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생활은 눈에 띄게 바빠졌습니다. 야근은 늘어났고 결혼 준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중에는 회사, 주말에는 신혼집, 저녁에는 웨딩업체 전화.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결국 몸살이 왔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밖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죽, 한 손에는 약봉지. 왜 왔어? 전화 안 받길래. 현우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제 이마부터 만졌습니다. 열 있네. 그러고는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죽을 데우고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익숙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죽을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입맛 없어. 그래도 먹어. 안 먹으면? 병원 가야지.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현우도 잠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죽을 몇 숟갈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 자료 수정 요청. 저는 반사적으로 노트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먼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하지 마. 내일까지 보내야 돼. 하루 늦는다고 회사 안 망해. 그래도. 너 지금 얼굴 봤어? 현우는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몸살이 심해서 오늘은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달드리겠습니다. 야, 죽부터 먹어.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대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몸이 조금 나아졌을 때였습니다. 회사 앞에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왜 왔어? 가자. 어디? 병원. 나 괜찮은데? 괜찮은 사람은 3번 쓰러지지 않아. 결국 끌려가듯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현우가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이렇게 살면 안 돼. 뭐가? 아프면 쉬어.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버티는 거 보기 싫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청첩장 문구를 고르는 날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가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문장 어때?
어떤 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글거리는데, 그럼 이건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더 오글거리는데, 현우가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힐끗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한참 동안 청첩장 문구를 고르다가 결국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디저트 하나를 더 시켰습니다. 현우가 케이크 마지막 한 입을 제 쪽으로 밀어줬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둘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어쩌면 현우는 표현이 서툰 사람일 뿐 나를 아끼는 사람이 아닐까? 집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현우가 아무 말 없이 제 가방을 들어갔습니다. 별일 아닌 행동이었는데도 괜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의 현우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결혼식은 봄에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친구 옆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친구 구두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끈을 묶어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친구가 웃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친구도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하고도 저럴까?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저를 발견했는지 손을 한번 들어 보였습니다.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대학 동기인 수진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지수야. 응. 수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너 행복해? 저는 웃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수진이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요즘 너 잘 안 보이잖아. 결혼 준비 때문에. 그건 아는데. 수진이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실 우리 요즘 너 빼고 만나. 순간 말이 멈췄습니다. 뭐? 몇 번 부르다가 너가 다 취소했잖아. 수진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 이해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널 방해하는 사람 같더라. 신부 대기실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라는 뜻은 아니야.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없어졌다는 뜻이야. 그 순간 사회자가 식장 입장을 안내하는 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시작됐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수진의 마지막 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없어졌다는 뜻이야. 그날 처음으로 친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웨딩 플래너 상담은 결혼식 2달 전이었습니다. 엄마도 함께 왔습니다. 플래너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꽃장식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신부님? 아. 플래너가 다시 물었습니다. 밝은 분위기 좋아하세요? 아니면 차분한 분위기? 옆에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무난하게 가면 됩니다. 플래너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플래너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부님 의견이 중요합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누군가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벽면 거울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교실에서 조를 정하지 못하고 혼자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앞에는 플래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계약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플래너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플래너가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그럼 호텔 기본 패키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우스가 클릭됐습니다. 꽃장식 변경 불가. 음악 선택권 제외. 추가 옵션 미적용. 플래너는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새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플래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변경하시면 위약금 발생합니다. 순간 종이가 손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상담실에서 저는 취향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권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거울 속 제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세수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욕실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사람은 분명 저였는데 오늘 하루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 씨. 서류 하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현황표. 빨간 표시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계속할 수 있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빠지면 다음 승진 심사에서는 제외됩니다. 순간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기다려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결국 포기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떨렸습니다. 팀장님은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아쉽네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동기가 복도 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끝나면 회식이나 하자.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둘 다 그 말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응.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 순간 말이 멈췄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너 없이.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먼저 지나가 달라는 듯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한 발 늦게 길을 건넜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청첩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자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은 이미 인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청첩장 왔어? 사진 보내줘. 저는 청첩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찍다가 결국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돌아가는 길보다 앞으로 가는 길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엄마는 식탁 위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촬영 계약서, 청첩장 인쇄 계약서.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다 취소하면 얼마야? 저는 계산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300만 원, 촬영 취소 비용 120만 원, 청첩장 인쇄비 80만 원. 엄마는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총액은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계약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나 이 결혼이 무서워.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모였습니다. 결혼 한 달 남겨두고 무슨 소리니? 그 다음에 이모였습니다. 남자가 바람핀 것도 아니잖아. 마지막으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착한 애예요. 전화가 끊기면 또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서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응. 이 돈이 아까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내 인생보다 아깝진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계약서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억나? 뭘?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일 파티.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구 5명을 불렀던 날. 집에는 케이크가 있었고 엄마는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
친구 한 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한 명, 또 한 명.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 그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애들이 바쁜가 봐.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엄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너 혼자 방에서 울었잖아. 식탁 위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뒤부터였어. 뭐가?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거절할까봐. 너 먼저 맞추기 시작한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듯 이야기했습니다. 현우가 널 그렇게 만든 건 아닐 수도 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넌 원래부터 버려질까봐 먼저 맞추던 아이였어. 식탁 위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친구 약속, 프로젝트, 쇼룸, 웨딩 플래너 상담, 현우. 장면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무서운 거야. 현우보다. 내가. 그 말은 이상하게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나쁜 사람인지, 결혼을 해야 하는지, 파혼을 해야 하는지, 그보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계약서,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벽에는 결혼식 날짜.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머릿속에는 현우가 병원에 데려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청첩장 문구를 고르며 같이 웃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좋았던 장면들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건 현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청첩장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양손을 움직였습니다. 지익. 종이가 찢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는 결혼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오래 붙들고 있던 어떤 방식이 처음금 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현우를 만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밖 유리에는 빗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응. 우리 진짜 여기까지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노력했어. 알아. 너 아플 때도 갔고. 알아. 결혼 준비도 열심히 했고. 알아. 현우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럼 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쇼룸에서 소파를 고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대기실도 떠올랐습니다. 전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응. 내가 좋아하는 색 알아? 현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게 왜 나와? 그냥. 침묵이 흘렀습니다.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지수야. 좋아하는 음식은?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청첩장 묶음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저는 청첩장 한 장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지익.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 마.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장. 지익. 또 한 장. 직. 청첩장 조각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오빠 옆에 있으면 점점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마지막 청첩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나를 선택할게. 현우는 끝내 변명하지도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찢어진 청첩장만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끝났습니다. 파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진을 찍고, 간식을 먹고, 웃고, 떠들고,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응. 가운데 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양했을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서.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걸어갔습니다. 가운데로.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훨씬 낫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맨 앞도 아니고 구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갔네. 저는 웃으며 안 갔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알았습니다. 제가 포기한 건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지기 위해 조금씩 사라지는 삶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또 한 번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파혼 후에도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지. 그 정도는 다들 참고 살아. 좋은 사람인데 왜? 솔직히 저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떠난 건 현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맞춰지기 위해 계속 작아지던 제 모습이었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맞춰가는 것과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의 경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수의 선택에 공감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도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